투자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영상에서는 엔비디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반도체 관련주 한번 간단히 보겠습니다. 이 중에 이제 대장주격인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 일목균형표 일봉 차트입니다. 엔비디아 일목균형표 보니까 지금은 정상적인 조정으로 보여요. 빗금친 구름대, 빨간색 기준선, 검정색 전환선. 정배열되어 있는데 지금 조정이 들어와서 그렇죠. 전환선, 까만색 전환선이 빨간색 기준선을 역배열 시켰습니다. 역배열 시켰고 재차 기준선까지 이탈을 해서 그렇죠. 구름대까지 조정은 나왔어요. 뭐 지난번하고 틀린 건 개파락한 부분이 있는데 뭐 그 부분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죠. 어쨌든 지금은 정상적인 조정으로 보인다. 일단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주봉을 볼게요. 일목균형표 주봉 차트입니다. 일목균형표 주봉을 보니까 지난번에도 전환선을 깨는 조정은 나왔잖아요. 전환선을 깨는 조정 나왔는데 지금 아직 전환선도 깨진 않았거든요. 다만 이제 약간 쌍봉을 튼 게 뭐 특이한 점이긴 한데 전환선에 세우고 있다. 뭐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전환선을 깰 수도 있고 그런 조정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캔들 차트는 잠깐 주봉을 보면 일봉 볼까요? 캔들 차트 일봉입니다. 일봉에서는 그렇죠. 지금 원래 61선까지 정상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거든요. 아직까지 61선까지 조정도 안 나왔고 물론 쌍봉은 틀었지만 대단하게 뭐 이상 징후는 안 보입니다. 거래량이 준 거는 좀 문제예요. 거래량이 지난번에 비해서 줄었어요. 그거 하나는 좀 문제다. 근데 아직 61선까지 조정도 안 나왔고요. 61선까지 조정 예상되고 지금 엔비디아 캔들 차트 주봉입니다. 주봉 보면 20파동을 저는 이게 이렇게 보거든요. 1파, 2파, 3파. 3파 상승하고 4파 조정이니까 조정이 저는 길어질 수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4파 조정이 되는 건지는 봐야 되는데 4파 조정이면 상당히 골치 아파질 거예요. 왜냐하면 조정이 길고 깊게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5파 상승은 잘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게 만약에 그렇죠. 들고 있는 분이라면 어느 정도 물량은 정리해 두는 게 마음은 편할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2파, 3파 상승 중에 이제 5파가 끝나서 이게 조정이 나왔는데 지금 결국 10주선, 이 얇은 빨간색 선인데 10주선이 지지될 거냐? 저는 지지되지 않을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때리는 거라서 지지가 안 되고 그러면 20주선을 때린다는 결론이 나온 거거든요. 근데 20주선도 한 번 지지를 받았어요. 그렇게 되면 10주선, 20주선 다 보장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조정이 세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조정이 세게 나올 수 있고 또 하나 걸리는 거는 지금 두 번째 그렇죠. 꼭지 비슷한 걸 만들고 있는데 거래가 안 나오고 있어요. 거래량이 줄었다. 이것도 상당히 큰 문제긴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매수 세력이 없는 거죠. 만약에 매수 세력이 있다면 거래가 많이 터졌을 텐데 매수보다는 매도가 우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엔비디아는 아직은 기술적으로 큰 문제를 보인 건 아니에요. 그냥 그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죠. 제일 약한 것부터 터지거든요. 제일 약한 것부터 터지니까 5개 중에 제일 약한 게 한미반도체입니다. 그 다음에 마이크론. 그 마이크론을 보면 엔비디아의 미래를 볼 수도 있는 거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일목균형표부터 보겠습니다. 일봉입니다. 이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지금 전환선이 까만색 전환선이 빨간색 기준선 이탈시켜 놓고 그렇죠. 데드크로스 만든 건 둘째치고 지금 구름대를 이탈했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깊게 나온 거예요. 중기 조정이 나온 거예요. 일봉상. 그리고 일목균형표 주봉인데 주봉에서도 보면 이미 기준선을 깼어요. 단번에 깼어요. 단번에 깨고 상당히 그렇죠. 대응할 시간도 안 주고 뭐 이게 특징이긴 합니다만 그렇죠. 이 기세대로라면 당연히 이 구름대까지도 하락을 시킴직한 모습입니다. 지금까지는 전환선을 깬 적이 없어요, 이렇게. 그래서, 마이크론이 약한 주식인데, 역시 약한 주식부터 무너진 게 맞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론은 거의, 무너졌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주가 패턴을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음봉이 벌써 긴 음봉이 3개나 나오고 있거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캔들 차트 일봉인데 일봉 보면 벌써 61선 지지는 안 됐어요. 지난번에 61선 지지 받고 올라갔잖아요. 61선 지지 안 되고 120선까지 내려왔어요.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죠. 이 120선이 지지되냐 이것도 잘 의문이긴 해요. 지금 마이크론도 거래량 근데 예전만큼 나오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살짝 낮아진 상태긴 하거든요. 고점은 높고 거래량 이 정도는 거래량 다이버전스라고 하고 싶진 않지만 거래량도 예, 그렇죠. 이전보다는 못한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봉 볼게요. 주봉을 보니까 예, 주봉은 지금 20주선까지 완전히 무너뜨렸네요. 지금 20주선이 지지가 안 될 거라고 했잖아요. 20주선 한번 짚고 가서 지금 엔비디아가 뭐 그렇죠. 이 음봉이 나오기 직전 상태인데 저는 엔비디아도 마이크론의 뒤를 따라서 이렇게 될 거 아닌가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한미반도체도 한번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한국 주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국 주식에 그렇죠.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일목균형표 일봉 차트입니다. 삼성전자는 엔비디아랑은 좀 결이 다른 주식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에 납품을 못하고 있을 뿐더러 삼성전자는 반도체 순수 반도체 업종이 아닙니다. 얘는 휴대폰도 있고 가전도 있고 반도체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어서 다소 다릅니다. 그리고 게다가 엔비디아랑 HBM을 납품을 못하기 때문에 완전히 묶여있질 않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런지 지금 피꿈치 구름대 빨간색 기준선 검정색 전환선 정별되어 있고 그 주가도 상승 탄력이 엔비디아를 추종하는 애들이랑은 틀려요. 완전히 다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주가도 상승 탄력이 적고 이번에 조정도 지금 잘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기준선도 아직 안 깼어요. 그냥 전환선만 깨진 상태고 주봉 볼까요? 주봉을 보면 그렇죠. 아직 뭐 전환선도 터치를 안 했잖아요. 그래서 좀 다르게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삼성전자는 좀 다르게 움직인다. 두 가지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성전자는 순수 반도체 업종이 아니다. 그렇죠. 휴대폰과 가전이 섞여 있다. 그리고 엔비디아에 납품 못한다. 캔들 차트 일봉을 보면 21선을 아직 지지받고 있어요. 21선 지지받고 있고 아직은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주봉상도 우주선이 안 깨지고 있어요. 우주선 터치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그렇죠. 엔비디아 관련주들이랑은 다소 다르게 움직인다. 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대단한 주식이 아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엔비디아의 HBM 납품을 못하니까 그런 영향이 큽니다. 그러면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고 있는 SK하이닉스 한번 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 일목균형표 일봉 차트입니다. SK하이닉스는 그렇죠. 유성형 캔들 나오고 지금 한 7일 정도 하락했어요. 하락해서 지금 구름대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면 그렇죠. SK하이닉스가 마이크론보다는 강한 걸 알 수 있습니다. 마이크론은 벌써 구름대를 깼잖아요. 전환선, 기준선은 살짝 역전시켜놨네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보다는 약한 거죠. 그래서 이 강한 순서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걸 보면 논리적으로 지금 주가가 떨어지고 있다. 이거를 알 수 있습니다. 주봉을 보겠습니다. 주봉을 보면 이제 전환선만 훼손시킨 거예요. 그리고 그렇죠. 사실 캔들상으로 보면 꼭지 캔들은 만들어 놨습니다. 유성형 캔들의 장대 음봉 만들어 놨고 전환선 깼고 그런 엔비디아보다 약간 빠른 정도 거의 비슷하거나 빠른 정도의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캔들 차트 한번 볼게요. SK하이닉스 캔들 차트 보면 61선까지 짚었어요. 그러면 아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보면 61선이 지지가 안 됐잖아요. 그러면 SK하이닉스도 61선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따가 다이렉트로 깼는지 모르지만 61선을 지지하기 힘들 거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죠. SK하이닉스도 좀 보수적으로 바라봐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캔들 주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캔들 차트 주봉을 보겠습니다. 주봉을 보면 SK하이닉스는 봉우리를 만들었어요. 또 그거는 마이크론이랑 비슷해요. 그렇죠. 그전의 캔들에 비해서 근데 봉우리가 좀 낮을 것 같긴 해요. 거래량 봉우리가 지난번보다 낮을 수 있다. 낮게 형성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떨어지면. 어쨌든 캔들이 지금 10월선을 깼습니다. 10월선을 깼고 그러면
10월선 지지받고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10월선 깼고, 지난번 20월선, 10월선이 아닌 10주선입니다. 10주선 깼고, 20주선을 이번에 터치가 나올 텐데, 20주선을 못 지킬 것 같아요. 마이크론도 못 지켰으니까, 한번 이따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조심을 해야 된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제일 약한 한미반도체 한번 보겠습니다. 한미반도체가 뭐 제일 작으니까 제일 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미반도체가 아직 구름대를 이탈을 안 했네요. 그러면 마이크론이 그렇죠. 제일 약하게 됐네요. 한미반도체가 그 다음 약체. 구름대를 하단을 살짝 이탈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론은 완전히 이탈했는데 한미반도체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서 아무튼 구름대를 이탈했고, 그러면 당연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따라서 구름대를 아래로 내려갈 걸로 보입니다. 지금 그렇고요. 주봉을 볼게요. 주봉을 보면 지금 그렇죠. 전환선을 깬 지 지금 3주째 됐습니다. 3주째 됐고, 그래도 아직 기준선까지는 달하지 않고 있어요. 상당히 세게 올라왔는데 어쨌든 그런 상태다. 캔들 차트 일봉 볼게요. 일봉을 보면 이미 61선을 깼어요. 61선을 깼고, 그렇죠. 61선이 아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확실하게 깼는데, 그렇죠. 5주선이 61선을 데드크로스 만들기 일보 직전이긴 하네요. 그리고 이게 한미반도체가 꼭지를 트는 게 거래가 점점 줄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번 꼭지가 저번 꼭지보다 거래가 점점 더 작았잖아요. 여기 보면. 이번에 꼭지가 거래가 5일선, 까만색 5일선 기준으로 하면 훨씬 작았습니다. 큰 거래조차도 작았고, 그래서 거래도 줄었기 때문에 거의 꼭지를 친 거 아닌가, 뭐 이런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주봉을 보겠습니다. 주봉도 보면, 그렇죠. 이전 꼭지에 비해서 거래량이 확실히 줄었습니다. 확실히 줄었고, 지금, 그렇죠. 캔들 차트상으로 5주선, 10주선을 확실하게 깼고, 지금 20주선을 향해서 운봉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죠. 한미반도체 상당히 그렇죠. 그래도 마이크론보다는 강한 주식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제일 약하니까 상태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지금 일목균형표상 그렇죠. 3개의 캔들 정도 구름대를 벗어났습니다. 한미반도체는 2개 정도 벗어났으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하루 정도 빠른 것 같네요. 하루 정도 빠른 것 같고, 주봉상으로도 이미 기준선 깼고요. 그리고 일봉상 보면 일봉상으로도 3일 정도 지금 61선 깬 지 3일이 됐어요. 그러니까 한미반도체보다 역시 하루나 이틀 먼저 지금 61선을 깼습니다. 61선을. 근데 61선을 깨고 상당히 점프를 했네요. 121선까지 그냥 개파락을 해버렸네요. 그리고 20주선도 지금 완전히 이탈을 해버렸습니다. 한 번에 이탈을 했으니까 다른 주식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를 염두에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물론 삼성전자는 예외일 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엔비디아 추종 반도체가 아닙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모든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 있습니다. 투자는 각자 개인의 판단하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